이번엔 윤석열 정부의 내각으로 주제를 바꿔봅니다. 이번 주말 전후에서 순차적으로 발표를 시작해서 오는 15일 전에 내각 인선 대부분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입니다. 15일 정도 되면. 이름이 나오는 부분이요. 경제부총리는 이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사실상 내정됐다 이런 얘기 나오고, 금융위원장에는 최상목 전 기재부 1차관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실 경제수석에는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는 이창양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팀을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 한덕수, 최상목, 추경호, 이게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분들이고 시장을 강조하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수위 시절에 어떤 부처의 장관을 임명하고 뭐 총리를 임명하고 하는 부분들 사실 속도감 있게 쭉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만, 국민이 바라볼 때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지난 과거 정부들이 늘 실패했던 것은 대통령제가 너무 많은 권한을, 제왕적 대통령제를 행사하고 있다라고 해서 과연 장관을 누구를 앉히든 국무총리를 누구를 앉히든 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가, 혹은 그들이 그런 이 퇴행적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 스스로 그런 의지가 있는가,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가 과거 정부와 다르다고 한다면 장관과 국무총리에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줘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장관을 임명하든 아니면 총리를 임명하든 사안별로 다 전문가가 있고 또 뭐 비전문가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검증 과정에서 탈락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적 측면에서 국가 경영 차원에서 당선인은 대통령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개인은 검증 과정에서 떨어질 수밖에 뭐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기재부도 그렇고 뭐 산자부도 그렇고 아니면 뭐 이 여타의 금융위원장도 그렇고, 이 정부가 진짜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인선하는 것보다는 사실 더 공개적인 방식으로 뭐 예를 들면 뭐 3배수다, 뭐 2배수다 해서 또 공개적인 방식으로 뭔가 일을 진행하면서 사람을 뽑는 것이 낫지 않을까. 지금 사실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도 뭐 검증은 통과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덕수라고 하는 분이 언제적 사람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당선인이 좀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우리가 새 정부에 바라는 것은 인사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되고, 그리고 또 호남 출신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이 정부를 성공시킬 수 있고 과거 정부와는 다른 새로운 정부의 성공의 기반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선후 관계가 조금 바뀐 채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보여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네, 청문회 통과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박 교수님 같은 경우는 새 인물 한덕수, 최상목, 추경호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 입각 확실하다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그 윤석열 정부의 인사 지금 이제 예정자들, 예정돼 있는 분들 이렇게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 신선함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신선함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는 깜짝 스타를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신선함을 기대하는 이유는 그 안에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총리부터 장관까지 뭔가 이 사람한테 뭔가 기대해 볼 만한데라고 하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인사가 안 보인다는 점입니다. 다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무난한 사람들로만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 윤석열 정부의 국가 비전이나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이 뚜렷하지 않고 신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줄 인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정답은 현장에 있다라는 말을 한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문화계에, 체육계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을 거고, 그 현안들을 풀어갈 고민하는 인사들이 있을 텐데, 그 인사들은 도대체 어디 가고 정치인 출신의 나경원 전 의원이 또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나경원 전 의원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장관을 바꿔야 될 때, 그럴 때 시간이 부족하거나 또는 좀 정치적인 그런 그 조율이 필요할 때, 이럴 때는 저는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방향과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 초대 내각이거든요. 그렇다면은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는 인사들이 가는 게 맞고,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부의 방향성과 정책이 또렷해야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생길 텐데, 지금 비전도 안 보이고 정책도 안 보이고 사람은 그저 그렇고 무난하고, 그러면
가뜩이나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낮은 상황인데 국민들의 기대감이 낮다라고 하는 건 그걸로 끝나면 다행인데 국정 동력이 안 생길 수 있다는 점이 문제예요. 좀 그런 점에서 인사 부분에 대해서 밋밋하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그런 배경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른 질문도 하나 더 드려보면 뭐 단일화 안철수 후보랑 이제 단일화가 당시에 공동정부 얘기 나왔고요. 실제로 인수의 3분의 1은 안철수 후보 쪽의 사람들이 갔습니다. 지금 내각 명단 얘기 나오는 거 보면 2명 정도 갈 거다. 생각보다 공동정부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근데 국민의당의 당세를 보면 한두 명 가도 많이 간 겁니다, 사실은. 사실 인수위원장을 했던 안철수 전 대표가 만약에 총리를 했다면 뭐 한두 명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아니더라도 총리라고 하는 무게감이 있으니까 공동정부의 무게감이 더 실렸겠지만 일단 안철수 대표가 뭐 총리를 고사한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은 잘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장관은 당세를 보면 한두 명이면 과거에 뭐 DJP 연합 같은 경우하고는 또 다르다고 봐요. 그때는 비율을 갖다가 명시를 했었는데 뭐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면 합의가 없었다고 하니까 이 정도면 저는 뭐 국민의당의 배려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조금 이제 이게 우리가 좀 냉정하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정부의 근간, 그러니까 핵심은 뭐였냐면 통합이었습니다. 정권을 잡아서 전리품을 나눠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자리 몇 개를 나눠서 갖고 그렇게 내각을 구성한다는 것이 아니라 통합의 방점이 찍혔어야 되는데 지금은 통합은 온데간데 없고 사실은 나눠 먹기식 자리를 누구 사람으로 어떤 세력으로 이런 것이 주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 그런 점에서 내각 구성이 상당히 좀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리만 보이면 안 된다. 자리가 전부이면 안 된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민주당은 이제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얘기부터 보시죠. 상한규를 골라내겠다. 원론적인 얘기죠, 사실은. 민영배 인사청문 TF단장 사람을 먼저 챙긴 뒤에 적당한 부처를 찾아 약간 두 분의 의견과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운영 방식은 용납되지 않을 거다. 김대원 평론가께 좀 뻔한 질문이지만 뻔하지 않은 답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민주당의 공세수에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인지, 뭐 7대 검증 기준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를 기준을 해버리면 발목 잡기란 얘기 들을 거고,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검증 공세를 해야 될까요? 조언하신다면. 그래서 민주당이 무슨 검증의 자격이 있는지부터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이 진정한 내로남불을 다시 보여주고 있다, 구현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34명이군요, 총. 34명을 야당의 반대와 비판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그 와중에, 그 과정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선언했던 7대 원칙은 모두가 다 무너졌습니다. 이미 무너진 상황인데 그 무너진 댐을 두고 다시 민주당이 손가락으로 지적을 하면서 거기에 7대 원칙 플러스 시대 정신까지 더해서 아주 송곳 같은 검증을 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박홍근 이 민주당 원내대표가 상한규를 골라내겠다 이런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도 지금 민주당에는 그러면 성한규는 있는가? 뭐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검증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될 것이고 국민적인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거나 자질이 부족한 사람은 걸러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현 정부의 출범이 점점 지연될 수밖에 없고 사실 발목 잡는다 아니면 정당한 비판이다라고 하는 싸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이렇게 분열되기 시작하면 통합은 또 온데간데 없어 사라지고 이 정부 윤석열 새 정부의 출범 내각 구성이 언제 완료될지도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네, 그 걱정이 현실이 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